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오늘 5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코로나 1일 확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1일 확진자는 646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비슷한 숫자로만 이렇게 골고루 확진이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변이도 조금 늘어서 2570명 정도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내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언젠가 꼭 밝혀질 테니까 우리 독자분들이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윤석열이 문재인 손에 목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해드려도 메이저 방송에서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찬양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 덕분에 바른 말을 하겠다고 하는 저 같은 유튜버는 허구한 날 피해만 보다 또 나중에 몇 달 후에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또 오시고 들락날락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1년 반을 방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누구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비판을 할 것이고 진실을 여러분들께 밝힐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서 역대 가장 희한한 짓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윤석열을 함께 지지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이에요. 내 사랑하는 부모를 감옥에 넣은 자를 지지를 한다? 뭐 비유를 하자면, 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30년형을 구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년이 넘게 박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자는 탄핵의 대가로 지방의 평검사에서 말도 안 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초고속 수직 상승을 한 그런 자고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수의 인사를 무려 200명가량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역사에 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다시 그 대가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기 내내 뭐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국 일가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저 역시 잠시나마 윤석열을 지지했었는데 한 1, 2주 지나고 나서 이자의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조금씩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저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독자분들도 당연히 저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재인의 폭정과 온갖 폐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에 방해가 되는 그 누구라도 저는 단죄를 해왔고 단죄를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도 조국 수사 이후에 윤석열이 꼭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서 나라를 구할 것처럼 우리들이 지지를 했었는데 윤석열은 몇 달째 뒤에 숨어갖고 조중동의 기사를 대신 써주고 있는 희한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대신해서 윤석열의 철학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 겁니까? 아니면 조중동을 지지한 겁니까? 또 윤석열의 친구들을 지지했던 겁니까? 윤석열은 철학도 없고 입도 없습니까? 요즘에는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소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공부한다. 어제는 반도체 공부를 한다. 아니, 지금 대선 얼마 남았고 대통령 속성 학원 다니는 겁니까? 아, 정말 이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생각들을 전달을 합니다. 지난번에 아버님 모시고 투표할 때 보십시오. 본인이 흘려서 기사들 다 모아놓고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부랴부랴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차라리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손 한마디 흔들어주면 잡혀갑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허수아비처럼 조중동이 시키는 대로 이 나라를 집어삼키겠다라는 조중동과 그 세력들이 윤석열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하고 윤석열은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상이 아니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시더라도 그리고 보수 인사 200명을 넘게 집어넣는데 이게 전 세계 역사에 나올 일이에요. 200명을 집어넣습니까? 다 떠나서 김의겸이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라고 허락을 맡았다라는 것이 폭로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이 시점에서 김의겸이를 시켜서 윤석열을 날린 것이라고 보이고요. 김의겸이 폭로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던 2019년 8월 독립기관인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문재인에게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충격적인 거죠. 한 나라의 검찰의 수장의 검찰총장이 정권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수사합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이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면은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때 김의겸 이자는 탄핵 때 아시죠?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지금은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요. 이자가 2일 전에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과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폭로가 됐는데 김의겸은 문 대통령에게 윤 전 총장이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당시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정권을 향한 반감 없이 검찰 조직을 지켜내기 위해 조 전 장관만 표적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윤 전 총장이 역심까지 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뭡니까? 완전히 문재인 정권에 납작 끼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기관의 수장이 정권의 허락을 받고 수사합니까? 반면에 김의겸이가 이 친문 세력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할 거니까 이 윤석열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고 너 똑바로 안 하면 그냥 골로 간다? 이것과 동시에 윤석열이 조국만 도려냈다라고 하니까 문재인이 오케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또? 윤석열은 조국만 도려내고 문재인은 조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검찰은 독립기관이고 그곳의 수장이면 잘못한 사람은 그냥 뭘 물어봐. 그냥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면 끝이지. 뭔 놈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맡습니까? 그 말즉슨 정권에 납작 기어서 정권의 잘못된 것들은 수사 안 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골라서 수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왔고요. 이게 뭔 놈의 검찰총장이고 이게 대권 후보입니까? 그냥 장관이나 하지 그래요. 그럴 바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한마디로 윤석열은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문재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간신을 쳐내는 일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다 정리를 대신 해줬다. 그런 역할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앙일보 기사 내용 저도 방송에 다뤘지만 그것만 보시더라도 지가 했던 안 했던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말이 많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한 적 없어요. 말이 됩니까? 문재인에게 감사한 마음이고 복수심도 없다 등등등. 아니 본인이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바로 반기를 들고 문재인을 비판 정도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캐비넷을 활짝 열어서 싹 다 폭로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그래서 잘못된 정권은 무너뜨리고 새롭게 대안을 내세우면서 치고 나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명을 다했다. 또 지금의 현상이 아주 희한하고 잔머리를 쓰게 하는 것이 이 문재인이 윤석열을 내칠 때는 그만한 대안이 있으니까 김의겸이를 시켜서 윤석열을 도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문재인의 엄청난 비리들을 알고 있을 거고 서로의 잘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잘잘못이 아니죠. 잘한 건 없고요. 그냥 잘못만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팽을 당한다라고 하면 정상적이라면 어차피 감옥 갈 게 분명한 윤석열이 문재인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밑에서 또 다른 거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들이 철석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뭉개버리고 석방을 안 시켜주고 개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재인도 살고 윤석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제 생각에는 절대로 내각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현재 윤석열의 조작 날조로 인한 보수의 괴멸에 대해서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엊그제 보시면 문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야.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상속세도 그렇게 조 단위로 무지무지 뜯어내놓고 이재용을 석방을 안 시켜줘요. 이거 보세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안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갖고 개헌 반대 세력을 무마시키고 다 같이 지들끼리 살아보겠다라는 전략인 듯 보이는데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저자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지금 이재용 안 빼주는 거 보십시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문재인과 윤석열이 서로의 약점이 있다고 해도 지금 문재인이 윤석열을 선제적으로 도려내고 있다는 것은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윤석열보다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은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고 문재인은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조중동 정치권 탄핵 세력들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그렇다고 문재인이 시켰다 이렇게 폭로할 보장도 또 없어요. 중앙일보에 홍석현이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개헌도 맞고 이런 것들의 진실을 밝히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이 되게 해서 개헌 반대 세력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들을 압박을 하고 저지한 후에 정권을 되찾아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수사를 통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방책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이 정권의 피해를 본 보수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쫙 뭉쳐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을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사들이 똘똘 뭉쳐서 망해버린 이 보수를 재건하고 또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이지만 이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책까지 읽으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갖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8.15 때 문재인이 석방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저자 하는 짓을 보면 이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정권이 완전히 홀딱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가서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될 때까지는 단 1분 1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파악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 밑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진실만 말할 테니까. 저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상식을 갖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독자분들도 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